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나의 적성이나 흥미와 잘 맞는 학과는 어떤 학과일까라면서 학과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공 안내를 돕고 있는 저희 직무를 찾아라. 그동안 컴퓨터공학과와 건축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의 많은 학과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즘 대학 입시 시즌인 만큼 앞으로도 이 다양한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특집으로 전공 가이드를 좀 마련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학과의 정보를 소개해드릴지 궁금하시죠? 직무를 찾아라 전공 가이드 특집 잠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직무를 찾아라 특집 전공 가이드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여러분 너무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수민 캐스터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렇게 건강 가이드 챙겨주셨는데 수민 캐스터 전공 가이드 시간마다 늘 수고를 해주시고 네.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학과의 정보 준비를 하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우리 이지연 MC님은 무슨 학과를 전공하셨죠? 저는 언어학과 네. 링구스틱스를 전공했죠. 그리고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해서 네. 오늘 저희 둘과는 정말 약간 거리가 먼 학과를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생물학과 그리고 생명과학과라고 불리는 학과라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뭔가 네. 머리가 약간 아파지고 제가 또 문과이다 보니까 이과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고 네.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실 직무를 찾아라에서 실제 이 생명과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이 친구의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현상 그런 것을 탐구하고요. 또 좀 거창하게 들리긴 하는데 인류를 위해서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료나 뭐 식량 수급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컨닝을 했습니다. 네, 훌륭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칭찬해드리려고 네. 했는데 컨닝을 하셨군요. 네, 생명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생명의 본질을 물질론적으로 공부하는 학과라고 합니다. 네. 질병의 극복이나 식량 문제,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인류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문인데요. 기존의 생물학과가 최근에는 생명과학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둘 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 밖에 생명체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높아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은 또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망 또한 밝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모로 기대가 높은 학과인데요. 일단 정확한 교과 과정과 진로 방향, 또 취업 관련 전망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과학과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전용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생물학과와 생명과학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생명과학과는 지구의 다양한 생명체들에 대한 학문으로 연구 대상을 크게 구분하면 인체 분야, 미생물 분야, 식물 분야, 동물 분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을 저학년에서는 생물 및 생명과학의 기본이 되는 과목들을 이론 중심으로 학습하고 고학년에서는 기초과학을 응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과목들을 실험과 실습에 더불어 학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인류에게 닥칠 식량, 에너지, 자원, 건강, 의학, 환경 등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 유전체 해석, 의료용 생체 재료, 식물 조직 배양, 형질 전환, 동물 복제, 면역학, 분재 생물학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세분화 및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학부 및 대학원 졸업 후에 의학, 환경, 식품, 농약, 비료,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체 연구소,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일반 사무원으로 생산관리, 마케팅 등을 둘 수 있는데 이것들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생명과학 관련 분야의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 및 분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식량, 에너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생명과학 기술 분야와 함께 신약이나 뇌 연구와 관련된 바이오와 휴머노이드 신산업 분야, 환경 오염과 연관된 친환경 연구도 세분화되고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생명과학과의 전망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생명과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분야로 진출이 가능할지가 궁금한데 졸업 후에 진출 분야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생명과학과에 진출 가능한 분야들을 살펴보면요. 네. 의학과 환경, 식품이나 비료, 화장품 등의 제조, 판매 업체, 그리고 바이오 기기 회사 등의 다양한 기업에 입사를 하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생명과학과 보건환경연구소와 농림수산연구소 등의 연구원으로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관련 분야 공무원이라던가 바이오 에너지 연구 및 개발자 등의 많은 직업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생명과학과 했을 때 이름이 너무 어렵게 네. 느껴지고 다들 과학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사회가 아주 밀접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아주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졸업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관련 분야가 더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분야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네,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 농업 분야입니다. 네. 친환경 농업은 기후변화와 식량난을 대비하고 미래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건강에 좋은 질 높은 농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미래 먹거리 확보가 되게 시급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분야가 전망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또 저도 친환경 농업 확대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좀 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친환경 농법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멘토를 통해서 대학 시절 진로를 위해 어떻게 고민을 했고 또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농업과학원에 근무하는 친환경 농법연구원 홍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성준 멘토. 요즘 웰빙 트렌드 시대에 맞춰 소비자들도 화학농약과 비료가 투입되지 않고 재배된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여기서 기반 기술이라는 것은 친환경 농경지 토양 및 양분 관리 기술을 개발하거나 친환경 농작물 병해충 잡초 종합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업무 외에 친환경 농업이 환경 및 자연 생태에 미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제 업무는 친환경 농산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종합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수업 중 식물 병리학, 균학, 식물 세균학, 식물 바이러스학, 곤충 생태학, 곤충 생리학, 곤충 분류학 등이 제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기농업과 관련된 과목과 재배학 원론과 같은 농업 기본적인 수업은 꼭 수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기본적인 화학과 생물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일반 화학, 유기화학, 생물학 개론 같은 것도 배워두면 연구원 생활을 할 때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도 우수하면 외국 문헌, 논문 같은 것을 조사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통계학 같은 과목도 데이터 처리나 통계 처리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식물에게 피해를 주는 병원균과 해충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과에 개설된 다양한 전공 과목도 관심 있게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식물 병원균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학부 3학년 때 식물 병리학 실험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실험실 생활이 지금까지 쭉 연구원 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후 여기 연구소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2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름대로 시험 공부를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정식으로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처럼 필기시험과 면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분야의 전공자들을 특별 채용으로 뽑기도 합니다. 특별 채용은 전공 분야별로 채용하는데 전공 심사 및 발표, 면접으로 연구원을 뽑게 됩니다. 이럴 때 농업 분야 자격증은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필히 가지고 계신 게 유리합니다. 친환경 농업 연구원이라 한다면 유기농업, 식물보호, 종자, 원예, 농화학 등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경우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험실 생활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친환경 농업연구원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험실 생활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직무를 찾아 특집 전공 가이드. 오늘은요, 생물과 생명과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이 친환경 농법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멘토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수민 씨, 보통 네.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면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생물과학과 하면 과학자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네. 했는데 방금 만나본 연구직 말고도 일반 기업으로도 취업이 가능하죠. 네, 물론입니다. 연구원 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은 학과인데요. 네. 우선 기업 내에서 전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바이오의 발전으로 생명과학 관련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의료품이나 제약품을 취급하는 기업에서 생물학과와 생명과학과 전공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로 의약품 영업원이나 생산관리 사무원, 그리고 마케팅 담당 관리 직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직무들을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원이나 마케팅 관련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관련 전문 지식이 있으면 분명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수민캐스터가 좋은 꿀팁을 주셨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꼭 과학자나 연구직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직으로도 취업 용이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또 이 생명과학과가요, 이 네. 생명 분야 쪽만 아니라 교육 분야 쪽으로 진출하는 졸업자들이 적지 않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교육 분야에는 어떤 직업들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는 과학쌤, 과학 과목의 교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는 과학교육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과학교육 콘텐츠를 기획하는 분야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과학박물관에서 과학교육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멘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살펴보시죠. 위에랑 다리랑 안녕하세요. 저는 한생연 생명과학박물관에서 과학교육 연구를 맡고 있는 최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과학교육 콘텐츠 기획자 최도노 멘토. 과학교육 콘텐츠 기획자는 연구소와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콘텐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나이와 수준에 맞게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 도구와 교구제들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과 직접 얼굴을 보며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감을 나누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업무로는 일반 대중들이 생명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생명과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템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별을 본다거나 천문에 관심을 갖기도 했었고, 또는 물리 분야에 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계나 이런 것들을 조립도 해보고 분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우연히 이제 고등학교를 방문했던 학교 선배의 그런 조언을 듣다가 동물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이제 생명과학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대기업이나 이런 생명과학 관련 분야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는데 교사이신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일단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제가 했던 공부들을 미래의 그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 재능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과학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다양한 분야의 그런 다양한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소나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기도 하고 또는 생명과학의 전문성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는 뭐 병원 관련 업체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고 폭넓은 사고를 했던 그런 학과 생활들이 지금에 와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관련 직업이다 보니까 생물학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물학 분야 중에서도 특히 유전학 분야는 생명과학의 그런 전문성이나 이론을 공부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생태학 분야는 생명과학 분야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직접 다루고 키워야 되다 보니까 이런 생태학 분야도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기초 이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화학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유기화학이라든지 물리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기초 이론을 공부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두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학교육 콘텐츠 기획자 같은 경우는 과학 매체나 과학 관련 기업,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연구소 등으로 취업이 가능한데요. 제가 있는 이런 한국생명과학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으로 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대학을 졸업한 학사나 석사 모두 지원 대상자로 뽑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구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그 과학교육 콘텐츠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획자로서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수업을 구성을 한다거나 교재를 작성하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이 궁금했던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연습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기획자로서 지원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과학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진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DNA나 세포와 관련된 기초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 분야를 비롯해서요. 응용과학에 속하는 신약 개발 또는 동물이나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 분야까지 그 생명을 다루는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관심만 있다면 다양한 분야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 교수나 보건소, 식약청, 검역원 등의 어떤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원, 또 신약이나 화장품을 개발하는 회사의 연구원, 병원의 임상병리사 등의 연구직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생명과학과 관련된 출판업 또는 전문 기자나 변리사, 또 저와 같은 교육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과 관련된 이 분야는 현재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과학교육 콘텐츠 기획자뿐 아니라 생명과학과 연관된 분야로 진출을 꿈꾸는 여러분, 과학은 실패의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학과, 생명과학과 후배들, 화이팅! Nothing has been decided. No regrets. Just move and challenge. If you keep trying hard, there will be no failure. Your tomorrow and your future will be decided by what you do today. 직무를 찾아라.
네, 직무를 찾아라 특집 전공 가이드 오늘은요, 생물학과 그리고 생명과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인류의 고민인 식량과 질병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에 대해서 좀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학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의약품, 화장품, 식품과 관련된 우리가 먹고 바르는 아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꼭 필요한 학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민 캐스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저도 문과다 보니까 이런 생물과학과 이런 것들은 그냥 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 보다 이렇게 어렴풋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는 학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제 주변에도 이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 보통 그래요? 대학원까지 전공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요즘 취업난이 정말 심한데 비교적 취업에도 유리한 학과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적극 고려해 보셔도 좋을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이 잘 되고 물론 적성에도 잘 맞아야 되겠지요. 오늘 생물학과, 생명과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관련 전공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또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꿀팁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직무를 찾아라 특집 함께했던 전공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